네,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함께하고 계신데요. 라디오 청취율 조사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가 온다면 한번 받아주시고요. 청취율 조사 전화라면 끝까지 들어주시고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잘 듣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고 끊으시면 돼요. 늘 들어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청취율 조사 기간 동안 저희가 문제 내드리잖아요. SAT. 참여 많이 해주시면 또 많은 분들께 선물도 드리지만 저희가 커피 쿠폰 이벤트 또 함께 진행하거든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슈 인터뷰 준비했는데요. 최근에 페이스북 같은 SNS에 유명인을 앞세운 가짜 광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광고 사업자는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사칭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나란히 찍은 사진을 게재하면서 투자 광고글을 올리기도 했어요. 정치인, 학계 유명인들, 연예인들 사칭 피해 사례도 지금 다양합니다. 유명인을 사칭한 가짜 광고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데 이거 왜 막지 못하는 걸까요? 디지털 미디어 전문가 강정수 박사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박사님 YTN 라디오 평소 자주 들으시나요? 네, 종종 듣습니다. 네, 종종 들으시는군요. 종종 어떤 네. 프로그램 들으십니까? 네. 프로그램 이름을 기억 못해도 출근 시간에 차 안에서 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YTN을 보통 고정시켜 놓거든요. 그래가지고 정치, 시사 뉴스 이런 부분이 출근 시간에 많이 나와서 많이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 시간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라고 정보 교양 고품격 프로그램인데요. 앞으로 이 시간 함께 들어주시고 혹시 02로 전화가 걸려오면 받아주시고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꼭 청취하고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앞서 제가 리드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최근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사칭한 투자 광고글 이게 막 SNS에 있던데 박사님도 보셨어요? 네, 저도 봤고요. 저도 사실은 최근에 깜짝 놀랐던 거는 주진영 교수 이렇게 와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5천억을 벌었는가 이런 게 나와 있는 거라서 이분이 이럴 분이 아닌데 어떻게 5천억까지 벌었는지도 모르겠고 맞아요. 5천억을 버는 방법을 자랑할 사람도 아니거든 겸손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광고를 하지라고 해서 클릭을 할까 말까 하다 클릭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투자 상담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가짜 광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페이스북을 보거나 인스타그램에도 종종 나타나고 이런 광고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좀 저 같은 경우도 거의 매일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하구나. 사실은 사칭이고 그래서 저도 한번 이 페이스북에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러한 사칭은요. 카카오에다가 제가 강정수라고 검색을 해봤어요. 예. 박사님의 이름을 직접? 네. 그랬더니 5개 정도의 채널이 나오는데 제가 만든 채널은 하나도 없어요. 강정수 박사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다 클릭해보면 투자 상담인데 그래요? 아직 그래서 5개나 있길래 제가 카카오에 고발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워낙 지금 투자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오히려 또 주식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어떻게 여기서 길들을 찾아야 될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갑갑해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러한 좀 상담에 대한 권위를 빌려가지고 하는 이런 가짜 광고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SNS상의 조작 광고라고 하던데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킹당했다라고 해서 그런 식은 아닌 거죠? 그렇죠. 어떤 계정을 해킹했다기보다는 사실은 이미지로 저희를 속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지로? 네, 이미지로 예를 들면 유명인들이 나오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나오고 투자 전문가로서 방송에 많이 출연했던 분들은 거의 지금 이 광고에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의 그런 두 분의 개인 계정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하나의 사업체를 광고를 하고 있는 건데 신뢰도가 가죠. 우선 저분들은 유명인이고 사회적으로 평가가 좋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그리고 투자에서도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던 분들도 좀 있으시고 이러다 보니까 저런 분들이 하는 투자 상담이라면 한번 믿을만 한다라고 해서 사실은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은 경험들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클릭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통 CTR이라고 해서 네. 광고가 노출됐을 때 클릭하는 비율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예. 5% 정도죠. 100명 중에서 5명만 해도 대단히 좋은 CTR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제 생각에는 못 나와도 10%는 나올 거예요. 그럼 100명 중에서 10명이 한다 그러면 1000명 중에서는 100명이 보는 거고 10,000명 중에서는 1000명이 누르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이 1000명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으면 그중에 100명만 예를 들자면 이 일종의 사기고 속임수니까 속임수에 속아서 자기 돈을 잃는다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사기치는 사람 같은 경우는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유형으로 지금 SNS의 조작 광고들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아까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딱 사진 보고 이제 딱 클릭을 하면 내용이 네. 막 이래요.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김종인입니다. 본인의 이력을 간략히 소개하는 문장이 있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하면서 네. 하는 말이 주식 투자 권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죠. 사람들이 보면 이상한데 다들 좀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끼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사칭하는 사람은 다 다른데 다 비슷해요, 내용이. 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닐 텐데요. 제 생각에는 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몇 개의 기업으로 제한되어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유사한 패턴으로 유명인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일정에서 공장에서 붕어빵 찍어내듯이 찍어내는 형태거든요. 패턴도 비슷해요. 강정수도 제 이름으로 된 것도 들어가도 안녕하세요 강정수입니다. 저를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이럴 때 있으면 맞아요. 주식 투자가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채널들을 다 보면은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누군가가 동일하게 찍어내고 있다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어떠한 사실은 범죄죠. 범죄 단체에서 이런 것들을 조직적으로 좀 준비하고 있고 조직적으로 준비해서 조직적으로 단기간에 지금 이러한 식으로 치고 빠지는 작전을 지금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칭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굉장히 황당할 것 같고 좀 네. 억울할 것 같고 네. 그래서 아까 박사님도 그러셨잖아요. 직접 그 SNS 거기에는 좀 항의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 경찰에 신고도 하셨어요? 경찰에 신고하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뭐 김종인 전 위원장도 그렇고 주진영 전 하나투자 대표도 그렇고 네. 경찰에 신고할 거다 뭐 이렇게 밝혔던데요. 네, 그분들은 워낙 또 저하고 좀 다르게 훨씬 더 유명하신 분이니까. 근데 이게 아무래도 네. 신고를 해도 범인을 잡는 거는 쉽지 않다면서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우선 이런 분들의 이걸 되려면 우선은 판결 같은 것들이 좀 피해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이 돼서 우선 페이스북에게 법적인 어떤 정보 요청을 해야 되는데 피해자를 찾아서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숨기는 경우도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이것도 한참 오래 걸리는 거기 때문에 혐의가 있다고 해서 조작 광고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페이스북이나 이제는 메타죠 이름 그 회사에서 개인 정보를 주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면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들을 확보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서 하려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해도 대단히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운영하는 메타 측 지금 잠깐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사실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피해자라도 전 첫 번째 삭제 요청을 할 것 같고 두 번째 네. 재발 방지 요청할 것 같거든요. 네. 아마도 피해 보신 분들 그러실 것 같은데 이거 뭐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다는 얘기네요. 물론 그런 파트너들 이러한 것을 대화해줄 파트너 담당자들은 있긴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 이런 부분들이 실무 처리할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워낙 이런 글로벌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분산되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메타 같은 경우에 다른 쪽으로 항의하려고 제가 만난 적도 있고 연락을 드린 적도 있었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싱가포르나 미국에 담당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걸 모아가지고 미국에다 보내주고 싱가포르에 보내주면 거기서 처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거꾸로는 사전 예방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싱가포르에 계신 분들이나 미국에 계신 분들은 한국어를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네. 한국에 있는 분들이 모아서 일종의 고객들의 불만들을 모아서 전달해 주면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그거를 삭제해 주는. 왜냐하면 우선 광고로 돈을 벌고 있으니까요. 본인들은.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느려요. 그래서 저도 많이 강력하게 항의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저는
이런 피해 부분들이 분명하게 존재할 수 있는 광고 유형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유형들을 바꿔가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즉각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어떤 실무진들이 저는 한국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고객들을 만나는 광고를 판매하는 사람들은 한국에 있거든요. 메타는. 예. 그러니까 즉 돈은 버는 조직은 한국에 있는데 돈 버는 조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고객들의 이러한 불만들이라든지 어떤 광고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당사자는 지금 한국에 있지 않다. 이거는 매칭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저는 양쪽이 다 한 광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광고 사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부작용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주체도 분명히 한국에 존재하면서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는데 메타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고 사실 국정감사라든지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좀 지적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사칭 피해를 호소한 분 중에 또 이제 서경덕 교수도 호소를 했어요. 본인의 사칭 계정이 뭐 하루에도 한두 개씩 만들어진다고. 네. 기술 발달하니까. 예. 네, 유명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만들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로 어떤 분들이 고발이 들어오면은 사실 이런 광고 일반을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진영 교수라든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우선은 삭제 조치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서경덕 교수라든지 또 다른 유명인들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 일반을 전반적으로 금지를 해야 되는데 본인들도 확인할 수 없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이분이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피해자들이 계속 지금 속출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메타가 이러한 유형이 지금 일반화되어 있다라고 보고 이러한 유명인을 앞세운 광고는 당분간 금지시키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SNS 운영사들은 이렇게 공인들에 한해서는 파란 딱지, 그 파란색 딱지 옆에 이렇게 인증 배지 부여하고 있다. 뭐 이렇게는 한다곤 하는데 요거로는 뭐 근절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건 사실 트위터 과거에 지금 X라고 하는 트위터에서도 처음에 도입을 했었고 페이스북에서 도입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의 어카운트 계정 옆에 그렇게 표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광고 옆에 표시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이라는 계정 옆에는 김종인이라는 계정은 여러 명이 비대위원장이 계정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거기에 블루 표시가 있으면 이분이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인 김종인 씨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김종인 씨가 광고에 출연해가지고 TV 광고에 나오든 신문 광고에 나오든 이게 진짜 김종인인지 아닌지 저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그렇죠. 페이스북 광고에서도 그렇게 나온다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블루 그 정책은 광고에는 맞지 않습니다. 네. 사칭 계정 아예 근절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PC 같은 경우 해킹 당하면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백신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좀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 같은 거는 없을까요? 분명히 페이스북에는 있어요. 그래요? 가장 큰 문제는 메타 페이스북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처하고 있지 않다라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들 보면은 책을 앞에다 둔다든지 문구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을 연구해서 이런 패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광고를 차단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건 정말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페이스북이 좀 못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당장 이걸 통해서 광고 수익을 보고 있으니 되게 느릿느릿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지금 올라온 사칭 광고들은 다 사진들을 이용한 겁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점점 기술 발전하고 AI 범죄도 늘어나게 되면 우리 흔히 이제 딥페이크라고 해서 이제 얼굴에 목소리까지 합성해서 이게 뭐가 진짜인지 헷갈리게 하는 그런 기술을 이용하면 이게 범죄에 진짜 악용될 것 같아요. 광고를 넘어서서.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 좀 대비를 해야 될 텐데 일단은 우리 일반인들이 좀 어떤 거를 좀 기억하고 염두에 둬야 할까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어마어마한 흔히 말하는 보이스 클로닝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술들을 예를 들자면 지금 실제로 이런 피해를 보고 있는 게 미국의 유명한 배우 중에 한 명인 톰 행크스거든요. 그러니까 톰 행크스 자신의 얼굴과 목소리까지 가져가서 이제는 변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게 어느 정도 될 거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보이스피싱 하면은 경찰서라든지 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당신의 딸과 아들이 지금 다쳤으니까 또는 경찰에 있으니까 돈을 입금해라 이런 식의 이제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의 패턴이었잖아요. 네. 이제는 우리들의 자식과 아들과 딸들이 직접 전화가 올 거예요. 엄마 아빠 나 아파서 병원에 왔어요. 목소리도 똑같고. 네, 목소리도 경찰에 왔어요. 그러니 뭘로 돈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시대로 가게 될 거라고 우선 판단이 들고요. 워낙 지금 그런 가능성들 있는 기술들이 너무나도 저렴하게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우선은 아들 딸이 와도 그렇게 쉽게 전화하거나 이걸 뭐 돈을 보내거나 이런 걸 하지 우선 말아야 되겠고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정부 차원에서도 제대로 된 교육들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봐요. 이런 기술들이 저렴하게 확산되고 인공지능이 확산된다는 것은 범죄의 우려들도 정말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요즘 또 인공지능으로 예를 들면은 포르노 같은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저의 얼굴을 유명한 배우들의 얼굴을 가져가서 그러한 배우들을 바꿔치기 한다든지 이런 일들도 좀 발생하고 있고 사실 AI는 긍정적인 부분들도 무한히 많고 대단히 많지만 악용하려고 하는 항상 기술은 좋게 쓰려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쁘게 쓰려는 사람들도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이런 악용 사례 패턴들을 조금 계속 연구해서 사실 경찰이라든지 담당 부서에서 여기서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또 저희 같은 이런 프로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계속해서 알려나가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미디어 전문가 강정수 박사였습니다.